구사구 건강 클리닉입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60, 70대 연령층에서는 변실금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환자들은 창피하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서 변실금 치료받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방치하면 사회생활이 당연히 불편하겠죠. 또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웰리스병원 강동원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애청자께서도 올려주셨는데요. 요실금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네. 변실금이란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합니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어떤 건가요, 변실금? 네, 변실금이란 말 그대로 대변을 참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 속옷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요실금보다 더 심각한 병입니다. 사실은 사회생활도 그렇죠. 못하게 되고 우울증뿐만 아니라 네. 자살을 생각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항문 관략근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가스나 방귀죠. 네. 설사 네. 또는 딱딱한 병까지 저절로 나와버리거나 네네.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볼 때 대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발병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 항문 관략근의 힘이 떨어져서 의도치 않게 대변이 나오는 변실금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특히 치매한 환자분은 더 많이 심해지죠. 네. 쉬쉬하면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60세 이상 노인 최소 40만 명은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60세 이상 노인이라 좀 이상하다, 그죠? 요즘에는? 저도 59인데. 그러시군요. 곧 이제. 곧 노인. 네. 생활에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끄러움에 성격장애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아주 정말 심각한 또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변실금? 네, 궁금하시겠죠? 네. 아무래도 주로 대장 항문의 수술 또는 분만 또 외상 등의 후유증으로 올 수 있고요. 네. 만성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시병 같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 또 당뇨병, 또 심한 허리 디스크,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네. 또 신경 뇌질환, 뇌경색이죠. 또 오래된 직장 탈출 이런 등의 후유증으로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항문 주위의 신경 손상에 의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항문을 수축시키는 관략근 힘이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 보통 이제 할머니들이 안방을 걸어 다니시다가 이 동글동글한 대변이 바지 가랭이 사이로 떨어져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손자 보다가 손자가 갖고 노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구슬인 있나요? 줄 알고 갖고 네. 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네. 변실금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은 대강의 이제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더 많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출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출산 때 아기가 머리가 크면 아무래도 네. 회원부 절개를 미리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회원부 절개하지 않고 파열되도록까지 냅두던데 지금은 이제 미리 절개를 해서 아기를 이제 분만 다음에 다시 꼬매드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출산 시에 발생하는 항문 관략근 손상은 변실금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변이나 방귀를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고 네. 출산 중 관략근이 손상될 위험 인자로는 보면 다산, 네. 또 분만 시간이 긴 경우, 또 출산 아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등인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 대장 항문 질환인데요. 수술하지 않은 치질 또는 치열, 치료도 변실금을 유발할 수 있고요. 직장 탈출증은 관략근을 신장시켜서 늘려가지고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직장 탈출증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장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대변 볼 때. 그런 그러니까 경우가 주먹만한 이게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제 척척척 밀어내야 되는데 치핵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메추리알 만한 이런 것들이 삐져나왔다 갔다 하는데 직장 탈출증은 이제 주먹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문을 늘려서 대변을 못 참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한 설사약 남용을 하시게 되면요. 네. 관략근이 정상적인 대변에 의해서 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화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변실금이 생기면 수술을 해도 치료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느끼는 변실금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이제
가벼운 것부터 중한 것으로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째는 방귀를 못 참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경도의 변실금이 있고요. 네. 둘째는 설사를 액체변을 참지 못하는 중등도의 변실금이 있고요. 셋째는 굳은 변, 단단한 변도 참지 못하는 중정도의 변실금이 있습니다. 네. 또 변이 배출되는 것을 인지하지만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지 못하고 배출하는 경우, 아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정말 중등도인데요. 네. 근데 방귀를 참지 못하거나 설사를 참지 못한다 이 정도는 방귀야 나오나 보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설사니까 급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증상을 이게 변실금이다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네. 이제 저도 한 번씩 방귀가 자꾸 나와요. 계단 올라갈 때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변실금이라 보기는 힘들고 좀 네. 관략근이 좀 약해졌다고 보겠죠. 그러나 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네, 그것이 이제 좀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네. 질병으로 인식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초기에 잘 알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환자가 이제 내원하면 어떤 진단을 내리시나요? 네, 물론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알죠. 그리고 이제 학문에 우리가 수지 검사, 손가락으로 검사를 1차적으로 하면 이제 알게 되겠고 느슨하죠. 관략근이 빡빡한 느낌이 없어요. 쪼이는 느낌이 없고요. 가만히 있을 때도 쪼이는 느낌이 없고, 그다음에 조합하라 그래도 조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다음에는 항문 내시경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컴퓨터로 항문의 압력을 재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항문 초음파로 관략근이 손상이 됐는가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변실금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치료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좀 원인별로 다를 것 같아요. 네. 이 원인이 되는 직장 탈출증이 있다든지 네. 아까 말씀드린 주먹처럼 빠져나오는 경우에 네. 그것을 그 볼륨 때문에 관략근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 그러나 제거해 줘도 변실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심하게 오랫동안 참으신 분들은 네. 당뇨나 디스크 같은 것은 원인 질환을 먼저 치료해 줘야 하죠. 또 중정도의 변실금 중에서 외상에 의해서 관략근에 손상을 입은 경우, 터져진 경우 수술로서 교정이 가능한데 외과적 치료는 손상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이 관략근 손상을 입은 경우는 복원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항문은 넓히기는 쉬워도 좁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술로도 어렵군요. 네, 그래서 한 수십 가지의 수술 방법이 있는데 사실 예후는 좋지가 않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과 항문 기능 검사, 또 항문 초음파 등으로 관략근의 직접적인 손상인지 또는 신경의 손상인지를 구별한 후에 네. 치료 방법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럼 변실금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먼저 초기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제 대먹임이 검사가 있는데요, 치료법이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서 내가 항문을 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항문 관략근 운동 치료기가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역시 장기간 6개월 이상 해봐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잘 호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요즘 노인네들 바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약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무름변을 보시는 노인네들은 네. 대변을 딱딱하게 해주는 약을 드심으로써 조금 더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수술은 역시 이 바이오 피드백이나 대변을 딱딱하게 하는 약을 드시면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생활에 불편하시거나 네. 정말 우울증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수술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 수술 치료는 항문 관략근육 재건술이 있고 네. 또는 이식을 합니다. 다른 옆에 이제 대둔근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을 돌려서 항문에 감아주는 수술이 있고요. 근데 요즘 저희들은 이제 실리콘을 사용해서 실리콘 슬링을 이용해 가지고 관략근 주변으로 근육 대신에 실리콘 슬링이라는 동그란 띠 모양의 탄력 있는 구조물을 항문에 주변에 삽입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탄력성 있는 관략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략근을 조여준다고 잘못 수술하다가는 다시 틀어지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관략근을 좁히는 수술을 하지 말고 이렇게 실리콘이라는 이물질을 넣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그렇겠네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2509 애청자께서요. 며칠 전에 목욕탕에서 할머니 한 분이 변 실수를 하는 걸 보셨대요. 연세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변실금이라고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시는 모양입니다. 정말 네. 이러면 정말 아니 근데 남자 사우나에서는 네. 이게 대중탕에 물이 네네. 물 위에 대변이 떠다니는 경우가 별로 거의 없는데요. 여자들 사우나에서는 이 탕에 네. 한 번씩 이렇게 대변이 떠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네. 여성들을 많이 아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요. 7681 애청자께서 40만 이상이라니 정말 많이 어렵게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겪는다니 저도 아내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착하시나죠 정말. 멋진 남편분이세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7681 애청자께서는요. 선생님 방귀가 나오려고 하면은요. 그냥 시원하게 날려버리라고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는데. 좀 상황을 봐서. 아니 이게 좀 참는 게 관략근의 어떤 운동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 아무래도 건가요? 도움이 되겠죠. 네, 좀 대변 나오려 할 때는 일부 참지 마시고 방귀도 참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조금 주변을 살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49 건강클리닉 함께하고 계십니다. 949 건강클리닉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실금의 원인과 치료, 예방을 주제로 항문외과 전문의 강동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클리닉 퀴즈 여러분께 미리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OX 문제고요. 어떤 문제 준비하셨죠? 네, 오늘 좀 쉬운 것 같아요. 벌써 답을 다 맞춘 분들이 계신데 네. 변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배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정답은 정답은 나중에. 괜히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제가 놀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수술 후에 이게 또 재발이 잘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은 재발이 안 되고 예방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도움 말씀을 좀 주십시오. 네, 수술 후에 이 네. 변실금은 재발이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관략근 자체가 옛날 네. 천연 시절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도 잘 되고 예후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예방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한번 걸리면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배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배변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네. 아침 식사 후에 한 10분, 20분 뒤기 때문에 이 무렵에 배변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찍 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출근 준비가 바빠서 그러게요. 대변을 못 보고 출근하시게 되면 또 참다 보면 지하철 내에서 네. 대변을 보고 싶어도 참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악순환되는 거죠. 음. 대변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화장실 가는 것을 기피하거나 네. 또는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대변을 못 보고 가면은 네, 네. 그냥 학교에서 또 수업 시간에 대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논다고 또 정신이 없어서 못 보기 네. 때문에 꼭 조금 일찍 주무셔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 네. 준비를 좀 차분히 하시고 대변을 보시고 식사 후에 대변을 보시고 출근하시거나 등교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변실금을 예방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의 삶을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 문자 상담 올려주셨는데요. 좀 하나씩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0938 애청자께서는요. 치열이라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1년이 넘었습니다. 장기간 방치해도 되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치열이라고 하면 항문에 상처가 난 거죠. 대변이 딱딱해서 또는 항문이 좁아서 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3개월 지났으면 병원에 오셔서 한번 진단 받으시고 항문이 많이 좁으면 약 1, 2%만 항문을 조금 이완시켜 드리면 되고요. 대변이 딱딱한 경우에는 대변을 조금 완화시키는 완화제를 좀 드시면 좋겠고요. 빨리 낫고 싶으시면 본인이 노력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1시간마다 물을 꼭 한 컵씩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대변이 시간마다 조금 한 부드러워져야 컵씩. 되기 때문에 네. 채소와 야채를 많이 드시고 네. 운동을 30분 꼭 걷는 운동을 해주시면 그렇게 한 2, 3개월 해보다가 안 되면
빨리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곳으로 대변이 들어가면 항문에 고름이 생기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또 0144 애청자께서는요. 변실금의 치료약이 지사제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사제라는 것은 설사를 멈추게 하는 네. 약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같은 대변을 무름변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무름변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사제를 사용합니다. 하루에 한 알만 계속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위장에 탈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약이니까. 네. 뭐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안 좋겠지만 하루에 네. 한 알 정도는 괜찮습니다. 6470 애청자께서는요. 할머니가 변실금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어려워하시는데요. 꼭 수술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니죠. 꼭 수술, 병원에 오시면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시고 머뭇거려서 치료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병원에 오시면 검사해서 초기 같은 경우는 약으로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같은 경우에는 지사제로 충분히 아주 만족할 만큼 아주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어요. 항문이 뭐 건조하고 이제 변실금 있으신 분들은 항문이 늘 축축하고 대변이 묻어가지고 냄새가 좀 나고 네. 본인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좀 가벼운 경우에는 지사제만 드셔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에 가보셔서 적당한 처방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03 애청자께서는요. 변실금 예방하려면 그런 관략근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안 그래도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만. 그럼 이건 네, 평소에 네네. 유산소 운동, 네. 늘 극기 운동 하체를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통 케겔 운동 이야기 하시는데 네네. 케겔 운동은 항문 관략근, 회원부 관략근만 조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5초씩 5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나 그거 외에도 관략근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 그러니까 엉덩이, 대둔근, 그리고 허벅지 근육, 이것을 다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쾌겔 운동에서 넘어선 초각 쾌겔 운동이라 그러는데요. 그것을 꼭 허벅지와 대둔근,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9 애청자께서는 작년에 자궁 절제술을 받으셨대요.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문 관략근이 늘어져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자궁 절제술과 항문 관략근은 별로 관계가 없는 부위죠. 좀 네네. 이웃이면 가깝긴 하지만 자궁 절제술 하면서 관략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따로 그러면 이제 변실금은 이제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1803 애청자께서는 혹시 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 변실금에 걸릴 수 있을까요? 항상 참고 누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참으시면 대변이 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네. 참는 습관은 좋지 않고요. 참지 말고 대변 보시도록 해보고 네. 그래도 대변이 남은 느낌이 든다면은 네. 한번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이 참는 분,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장이 늘어나서 오히려 빠지지는 네. 않지만 장이 늘어나서 거기 늘어난 곳에 대변이 고여서 대변을 보고 나도 잔변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8살 아이 둔 엄마인데요. 네. 아이가 항상 변을 참는데요. 애들 많이 참죠. 네, 이건 어떤가요? 근데 참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아까 또 잠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네. 대변을 보는 것을 칭찬해주고 네. 또 대변을 볼 수 있도록 아침에 유치원 가기 전에 또 학교 가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도록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동작 자체가 장을 자극하고 아침에 먹는 식사가 대변을 보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시간만 주신다면 아침 시간을 아침 일어나고 물 한 잔 먹고 식사하시면 대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재우고 일찍 깨우면 참지 않고 대변 볼 수 있고 학교에 등교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쯤에서 클리닉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정답과 정답자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변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배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죠. 네, 정답은 당연히 O입니다. 네, O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께 행운 드릴까요? 네. 9142
번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제가 소정의 기념품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정말 변실금이 있다면 불편할 것 같은데요.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대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항상 그 닦을 수 있는 물품, 네. 그리고 또 물티슈, 또 갈아입을 옷을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고 네. 어디를 가시든지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네. 외출하시기 전에 꼭 배변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변실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은 일회용 속옷도 또 생리대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변실금 자체는 생명과 연관이 전혀 없지만 네. 삶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거의 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살기가 싫다고 말씀하실 정도인데요. 항상 그 항문 쪽이 신경이 가여서 언제 어디서나 화장실 어딘지부터 찾게 만듭니다. 이 변실금의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항문 직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신 뒤에 의사와 환자가 서로 상의해서 본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949 건강클리닉 변실금의 원인과 치료 예방을 주제로 웰리스 병원의 강동환 원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멋진 하루 되세요. 네, 지금 시각이 10시 43분 지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로 서부터미널에서 모라 방향으로 서부터미널 맞은편 도로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여파로 지체되고 있다는 김동욱 통신원의 제보 있었고요. 수영로 용수 삼거리에서 대연 사거리 방향 지체되고 있습니다. 진덕원 통신원. 번영로 구선 아들목에서 금정 경찰서 방향은 원활하다고요. 기관 제보 있었고요. 역시 낙동대로 엄궁 남태평양 호텔에서 엄궁 삼거리 방향 원활합니다. TRS 회원의 제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의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시민제보 수신자 부담 무료 제보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80-450-8000번으로 여러분의 발빠른 교통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도와 국도 상황 살펴드릴게요. 교통안전의 길잡이 45분 교통정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입니다. 황보도영 리포터.